3.1절을 맞아서 방송계 역사 셀럽 전북사학회장 우석대 조법종 교수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3.1절과 전라북도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계 역사 셀럽이라고 말할 때마다 이게 웃음이 참아지지가 않아요. 예, 저도 제가 이상한 데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익숙지 않는 익숙지 않은 네, 방송계 역사 셀럽. 네, 좋습니다. 너무 좋게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항상 영광스럽습니다. 교수님과 인터뷰를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몰랐던 우리 지역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이제 한 번씩 들었던 생각이에요. 예. 우리 전라북도를 띄우려고 너무 약간 패배의식이나 열등감이 강한 우리 전라북 도민들을 좀 띄워주시려고. 일종의 국뽕, 돋뽕. 돋뽕이지, 돋뽕. 맞아요. 약간 돋뽕에 취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간파하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방송계 역사셀러 우석대 조법종 교수님의 돋뽕에 한번 취해보시죠. 네, 근데 또 듣고 보면 교수님 말씀이 또 진짜라는 거를 알고 또 놀라고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3.1절을 맞아서 우리 지역의 3.1 만세운동 역사를 짚어볼 텐데 이번에 또 저를 깜짝 놀라게 하실 사실은 뭘까요? 글쎄요, 이제 너무 이렇게 최고 가장 뛰어난 이런 식으로 자꾸 제가 표현을 해서 이게 좀 과장 또는 오해가 되겠다 싶어서 저도 표현을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또 사실이니까. 예, 사실대로만 네. 팩트 중심으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네. 1919년 3월 1일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독립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만세운동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 독립선언을 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만세라는 환호성의 하나의 표현을 한 것이었고 네. 이 기쁨이 영원하라. 그런 뜻이죠. 만세. 만년 동안 가라. 그런 거니까. 네. 그 만세의 대상은 우리가 간혹 까먹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것을 10년 동안 일본 치하에서 살아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를 네. 깨닫고 나 다시 돌아갈래 를 선언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어받아서 지방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는데 한강 이남 지역에서 최초로 시작된 곳이 전라북도, 특히 군산 지역에서의 3.1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민족 대표 33인과 네. 수많은 우리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나 다시 돌아갈래 독립 선언을 했어요. 독립 선언했죠. 근데 그것이 일개 단체나 일개 모임이 아니라 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네.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나도 거기에 동의해. 나 독립선언할래. 라고 각각 시위라는 평화적 시위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바로 바톤을 이어받은 게 한강 서울 이남 쪽에서는 놀랍게도 군산 지역에서 첫 번째 횃불을 들은 거예요. 그렇군요. 서울하고 군산하고의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도 멀죠. 않은데 그렇죠. 군산에서 바로 나도 돌아갈 거야. 예, 나 다시 독립할래. 근데 제가 잠깐 든 생각이 군산이 아무래도 예. 일본 침략의 요충지였잖아요. 벌써 이제 역사적 해안이 막 저 괜찮았죠. 빛나고 계십니다. 네, 원고에도 없어요. 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약간 보여주고 싶어. 원고에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군산에서 조금 더 그렇죠. 그런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내용. 일제의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의 아주 실체가 그대로 나타난 데가 군산이었고요. 즉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호남 평야를 중심으로 조선을 먹여 살려야 될 쌀이 다 군산에 모여서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나라를 빼앗겼구나를 절감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걸 느꼈어도 행동하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주눅 들어서. 그렇죠. 이미 망한 나라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군산에서는 나는 다시 독립을 해야 돼. 그것도 기독교 계통의
학교, 선생님,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했다는 게 이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소름 돋아요. 학교에서 그런 그 독립운동이라든지 민주화 투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예. 저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그런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보다 조금 더 절절하게 와닿아요. 그렇죠.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대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기록을 보면 이 조선에 대한 평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조선인은 밝고 상당히 영민하고 또 성실한 면도 있다. 제 얘긴데요. 예. 또 반대의 면도 있어요. 아, 네. 관료가 부패해서 아, 이런 능력 있고 뭔가 힘이 있게 어떤 나갈 수 있을 그런 백성들이 자포자기하거나 오히려 그 반대 행태들을 보여준다. 게을러 너무 보인다. 슬퍼. 왜? 내가 열심히 일한 거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하기 싫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을 서양 선교사나 많은 관찰자들이 정리를 해놨는데요. 놀랍게도 이것을 깨는 중요한 움직임이 교육이었어요. 아. 그때 놀랍게도 이 개신교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분들이 이 조선의 선교 목적으로 와서 보니 이건 선교도 선교지만 이들을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나서요. 그 당시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교육과 보건위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병원을 학교를 세워서 맞아요. 학생들을 깨우쳤는데 특히 이 1890년대 후반에 군산에 영명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배출된 학생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유학을 가고 거기 영명학교 출신 졸업생이 3.1운동이 진행되는 걸 파악하고 독립선언서를 3.1절 이전에 2월 28일에 이미 가지고 군산으로 와요. 2월 28일이면은 어제네요. 그렇죠. 바로 네. 3일 직전에. 그래가지고 그걸 등사기라고 하죠. 그걸 등사하고 준비를 다 해서 드디어 3월 6일 날 바로 장터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탐지가 됐는지 일본 순사들이 영명학교를 급습해서 선생님들을 잡아가고 그랬더니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학생과 교사와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내놔라 하고서 경찰서에 가서 파출소에 가서 시위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3.5 독립만세 선언 운동이 바로 군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목도하고 그것에 행동력을 부여하는 건 깨우침이었어요. 네. 깨우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저는 이 기독교계 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의 첫 횃불을 든 것이 군산의 영명학교를 중심으로 한 군산 3.1 독립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관료들이 더 이상 또 부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실 정말 기초부터 바르게 자라야 그렇죠. 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했군요. 또 선생님이 이렇게 끌려가면 거기서 또 주저앉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항거하고 주장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찌 보면 당황한 일본 경찰들이 얘네 뭐야? 거기서 발포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상자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로 끝난 게 아니라 연이어 계속해서 4월 달까지 한 20여 차례 시위가 계속 진행이 돼요. 잘못 건드렸네요. 그렇죠. 네. 이 군산 만세 운동으로 5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고요. 이제 기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53명으로 일단은 사망자 파악한 사망자 인원수가 나오고 한 70여 명의 실종자도 나오고 거기서 사상된 분 그러니까 상처 입고 부상된 분도 한 200여 명. 이 엄청난 거죠. 예전의 인구수를 생각하면은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약 20여 차례 2달여에 걸친 시위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군산에 있는 전 지역민들이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군산에. 네.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군산의 조선인들이 모두가 실천에 동참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20여 회에 걸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과정에서 그 일본군의 그 진압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되게 잔혹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끌려간 사람도 많을 거고. 예. 근데 이제 자세한 기록들은 안 남아 있고 오히려 일본 측 기록인데 여러 가지 증언과 내용을 합산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은 가급적이면 피해자를 줄여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아주 주모자 아니면 핵심적인 근데 이제 참여했던 분들의 증언 등을 다 수합해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여 명, 실종자도 한 70여 명. 그렇다면 이건 뭐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 언급됐던 것처럼 사망자 또는 실종자 그 같은 똑같은 현상들이 군산에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네, 이렇게 군산 분들이 지치지 않고 만세운동을 하셨던 거죠. 예. 또 겁에 질리지도 않고 예. 용감하게 그렇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이 담대함이라는 게 네. 무서운 겁니다. 일단 그 깨우쳐주면 담대한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런 가장 대표 사례가 군산이었고 이제 이것이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네. 이런 또 담대함의 DNA가 또 이제 저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또 있는 거죠. 그 이전에 동학농민혁명도 있어요. 아, 맞아요. 동학농민혁명도 있었죠. 그런 어찌 보면 역사적 경험과 DNA와 학습이 저것들 안 되겠다 하고서 과감하게 일어날 수 있는 행동력을 주는 것 같아요. 경험이 축적되어서. 맞습니다. 네. 이렇게 군산의 그 3월 5일 3.5 만세운동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 전라북도 지역 그리고 이제 인근 우리 뭐 전주도 그렇고 뭐 익산 다 이렇게 퍼졌을 텐데 예. 그 밖에 만세운동에도 꽤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저희 예. 가까운 지역 말고도. 예. 일단은 그 전주가 전라북도의 중심인데 바로 이 군산에서의 이 항거가 그대로 전해져서 그로부터 한 8일 뒤 3월 13일 바로 그 남문시장 풍남문 앞에서 풍남문 앞에서. 그것도 기독교계 학생들 저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그리고 교회를 비롯한 이런 그 분들이 다 연락을 했고 학생들이 실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3월 13일 날 그 남문에서 그 시위를 만세 태극기를 들고 독립선언서를 외치고 거기서 이제 도청 앞 지금의 그 완산경찰서 바로 앞에 간영공원인데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그 우체국이 있던 지금도 우체국이 있습니다만 네네. 우체국 사거리라고 하는 네. 거기가 핵심 거리였는데 그쪽으로 진출하면서 일본 경찰들과 충돌하고 거기서 또 그 사상자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고 네,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그 기존 여학교 학생들이 또 독립선언서를 다 또는 태극기를 준비해가지고 나눠주고 또 하고 그 어린 여학생들이 대단한 의기를 거기서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익산의 이리 장날 만세운동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게 익산 이리 그 옥구에서 그 영명학교 교사였던 문용기 선생님이 또 네. 시위를 주도합니다. 근데 헌병이 와서 칼을 쳐가지고 팔이 잘리고 결국은 그저 피해에 의해서 돌아가신. 결국은 그런 아주 현장에서 바로 또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까지 있으면서 말 그대로 만세 독립의 어떤 그 독립선언의 정당함 그리고 일제의 침략의 부당함. 글쎄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맞아요. 나라가 힘이 없거나 또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 반면의 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네. 그런 자기 희생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일본 그 경찰 순사죠. 순사에 의해서 이렇게 팔이 잘린 모습들을 굉장히 또 많은 익산 시민들이 목격을 했을 텐데. 맞습니다. 장날이었기 때문에. 네, 예.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만세운동은 계속 이어졌다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주눅든 존재들 이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유태인들이 그 수백만이 죽으면서도 맞아요. 제대로 한 거 못했던 이유가 공포에 주눅이 들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북한 사회도 주눅든 사회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주눅든 사회로부터 깨우쳐서 민주화를 쟁취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제대로 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또는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3.1 독립선언, 3.1 만세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눅든 조선인들이 떨쳐 일어나
이제 다시 나의 본연의 모습을 찾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아주 역사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뭐 전라북도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위대한 분들이. 네, 너무나 위대하고 멋있는 분들이에요. 이거 제가 강조한 거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네, 있는 사실 그대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군산, 익산, 전주 외에도 또 전라북도에서 만세운동이 펼쳐진 뭐 다른 지역이 또 있나요? 뭐 전라북도 전체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다 했어요. 남원도 네. 그렇고요. 남원, 정읍, 그 순창, 특히 남원이나 순창에서도 그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그 철저하게 그 조선을 통제하는 방식이 그 당시 초기에는 헌병 경찰제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계엄령 상태예요. 헌병 경찰이라는 것은 일반 경찰이 아니라 결국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너희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정복민들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조선을 다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조선인들이 거기서 반발하고 깨우침을 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잔혹하게 대응을 합니다. 무자비하게.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많이 나왔던 것이죠. 네. 남원, 순창, 뭐 임실, 뭐 삼내, 아, 네. 되게 이제 장날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 그 어떤 독립선언서를 나눠주고 거기서 시위를 주도하고 어찌 보면 평화적 그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일제는 아주 잔혹한 무력으로 총칼로 결국은 진압을 했는데 꺾이지 않는 거죠. 네. 그 교육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또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날에 오신 분들은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작은 불씨 하나 그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에너지를 독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에너지를 전부 그 장날에서 보여준 거죠. 네. 전라북도가 이 3.1운동 이후에 펼쳐진 독립운동사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일제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섰던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엄청난 그 역사가 있고요. 사실 그때 일본이 엄청난 토벌 작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호남 대토벌 작전이라고 해서 싹을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그때 많은 그 일본에 또는 외세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이 많이 약화됐었어요. 그랬다가 이 3.1 독립선언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일떠섰는데 문제는 또 탄압이 세지는 거죠. 그렇죠. 더 눌렀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에서의 활동은 불가능하니까 만주로 또는 해외로 가서 그 뭐 다채로운 그 독립 활동의 그 어떤 현장에서 활동을 합니다. 좀 그 특이한 사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일본이 그 말 그대로 자기네들 표현대로는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겠다는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동남아 지역까지 갔던 그 여러 그 어찌 보면은 이제 일본 군속이 되는 거죠. 조선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 뭐 어떤 행정 업무라든지 그 부서 업무를 했었는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나중에 뭐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그 인도네시아가 그 또 독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그런 출신자가 또 삼내 출신자가.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그 외에도 그 만주에서 독립 활동했던 중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 그런 분들이 이제 동남아, 인도네시아의 독립에도 도움을 관여를 하고 또는 그 만주에서의 활동도 하면서 특히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문화 활동이라든지 또는 그 다채로운 어떤 역할들도 여기가 좀 호남 전라도 지역이 그 예술적 문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인의 도시잖아요.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국과 그 협력 작업을 하면서 활동을 해서 중국에서는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 물론 이제 전라북도 전라남도까지 포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그래서 그 중국 인민행진곡을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채롭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굉장히 좀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에요. 그거보다는 이제
능력이 많아서 예, 다채로운 방면에 네. 그 참여했던 걸로 네. 그 이해가 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표현으로 하면은 독립 전문가 약간 이렇게 독립 전문 컨설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또 너무 우리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다채로운 우리나라 분들이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흥이 많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한마는 어쩌고 표현 썼는데 그거는 탄압을 당해서 그것이 응어리가 있는 거고 왜곡된 거였고 네네. 우리나라 사람처럼 노래 좋아하고 아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흥겹고 흥이 많고 그리고 그 다채로운 역량을 갖고 있어요. 이 표현이 저는 이제 여기서는 제가 약간 우리 역사 그 연원에 따지면 대륙을 누볐던 고구려의 기질과 바다를 누볐던 백제의 기질과 바다 DNA. 예. 네. 그리고 그 융복합의 어떤 역량을 보여줬던 신라 뭐 가야 등등의 여러 역량들의 다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발현을 막 하는 거죠. 네, 진짜 멋있습니다. 올해 3.1절에는 이거를 좀 특히 강조하고 싶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만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러시아라는 새로운 그 제국주의적인 형태를 보이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그렇죠. 이 참 21세기에 또 저런 사건이 터지는구나. 3차 대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핵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희망하는 이상과는 별개로 현실은 매우 참혹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핵심은 우리가 똑바르게 눈부릅뜨고 우리의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저렇게 당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그 안타깝게도 여전히 100여 년 전에 우리가 나라를 잃는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강대국으로 있었던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 이런 모든 나라가 여전히 같은 비중과 어떤 면에서 더 강하게 우리를 지금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주 슬기로움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처할 것인가를 면밀히 해야지. 그건 말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뭐 네. 어쩌면 되지라는 식으로 했다가는 나라 말아먹는 건 순간입니다. 이제 곧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큰 선택의 시점이 있는데 아 맞아요. 3.1 독립 선언의 역사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다가는 나라 말아먹는 건 바로 한순간이더라고요. 잠깐만 교수님. 지금 3.1운동, 올해 3.1절엔 이걸 특히 더 강조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왜 갑자기 대선 후보자. 너무 갔나요? 네. 아니, 너무 이렇게 멀리 간 것 같은데요? 3.1 그냥 얘기해도 돼요? 네네. 무슨 얘기 하시려고? 3.1 아니요. 네네.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3.1 독립선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자각을 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 상황에는 어떤 걸 자각하고 어떤 걸 행동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행동을 할 시점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자각하고 정확하게 행동을 하자라는 거죠. 슬기로움을 바탕으로 누가 우리의 판단하자. 역사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한번 이 3.1 독립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3.1 독립운동을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또 DNA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DNA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이번 대선을 이제 우리가 직접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3.1절 맞아서 방송계 역사 셀럽 전북사학회장 우석대 조법종 교수님 모시고 3.1절과 전라북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